이 얘기 오늘 썸네일로 나갔던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책에 썼어요. 근데 모두가 나서서 천공 안 왔다, CCTV 기록이 없다, 뭐 없다 했는데 결국엔 거기에 왔던 분이 천공이 아니라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공을 닮은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건 씨라는 게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수염만 있으면 다 그러면은 천공하고 비슷한가? 네? 저 비슷해요? 천공하고? 저분은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애초에 논란이 났을 때 천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백재건이야. 세계 풍수지리의 세계적 권위자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공은 안 왔다, 천공이 왔다는 증거를 대라, 또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풍수지리 전문가가 여기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수준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분을 꼭 보호하기 위한 억지 변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뭐 흔히 얘기하듯이 천공은 안 되고 백재곤은 되고 뭐 저분이 풍수학자니까 터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고 옛날에 세종시 옮길 때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거죠. 왜 감추냐고요? 그럼 그렇게 떳떳하면 안 감춰도 됐지.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에요. 제대로 뭔가 해명을 제대로 못해요. 하여튼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 해명만 하면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백재건 씨의.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 무속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의 그 건국대 석좌 교수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조영헌. 조영헌 씨가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기명 칼럼에 보면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모 씨이고 우리가 아는 그 본명이라고 해도 하여튼 건진 법사죠.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의 작품이다. 마침표고요. 진짜요? 이렇게 써있을 전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2라고 썼습니다. 제2는 건진 씨죠. 가끔 면접도 본다. 어디 캠프 면접을 봐요. 그럼 이제 캠프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이런 코멘트를 듣고 이 사람들이 윤 캠프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 대통령실을 가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을 고르는 데만 쓴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도 건진이 옆에서 관상을 보고 면접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주역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고전 학문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관상이랑 풍수가 같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런 종류의 그 중국에서 가는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속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무속이라면 또 신내림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사과학, 수도 사이언스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람의 생김에 따라서 뭐 이제 중앙일보에 칼럼을 100개 넘게 쓰신 분이잖아요. 동물에 관상하는데 이게 골상학이라고 해서요. 프레놀로지라고 영미권에서 얘기하는데 17, 18세기에 창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두개골 모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종주의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학문이 됐다가 이제 이게 수도 사이언스로 폐기가 되거든요. 막스 베버가 이런 종류의 이 주술하고 끊어야 진정한 과학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서구는 근대에 들어와서 이걸 끊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결정 구조 안에는 이런 유사 과학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하던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공적으로 세금을 들이는 시스템 안에 유사 과학자들이 들어와서 조언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뭐 옛날에 유홍준이 무슨 뭐 그래서 풍수를 봤다 어쩌다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나라의 수도를 정하거나 뭔가 이런 위치를 정할 때 국민들을 위모하는 마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해야 됩니다. 이건 이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칼럼으로 아무도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언론적 관점에서 아무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정권의 용산의 주변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과정을 놓고 보면 전공?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알려지면 이게 이런 정도의 일이다라고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들이 밟았어야 되는데 모두가 나서서 천공은 알았다라는 하나로 버티다가 결국엔 이 풍수지리가 개입했다라는 더 큰 일이 터졌는데 이 상황.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비판이.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손에 왕자도 쓰고 또 천공 스승이라고도 얘기하고 유승민한테 만나봐라.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백종원 씨에 대해서도 뭐 엄청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관계자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술과 관련된 논문을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야, 청와대 턱까지, 대통령실 턱까지 이 사람들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냥 하도 연초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문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실 제가 좀 전 보러 갔습니다. 아, 뭐라나요? 용산에. 되게 재밌게 했는데요. 읽어보고 나서 우리 원희복 기자에게 도전장을 내보고 싶네요. 썰물과 민물의 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지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저도 그냥 하도 연초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문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실 제가 좀 전 보러 갔습니다. 아, 뭐라나요? 용산에. 네. 용산에 가가지고. 남산의 숟가락 도사. 아니, 그 숟가락 도사 말고 네. 그분이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딱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물어보고 와가지고 제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 저러한 미신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결코 옳지 않죠. 잘난 거 없어요. 댓글에 김선수님 빵 터졌다 이런 게 뭐예요? 왜 빵 터졌습니까? 아니, 전 보러 가셨다 그래갖고. 전 보러 가셨다고.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셨으면.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정도를 가라. 아, 정도를 가라. 아니, 부탁한 게 하나가 있어, 그분이. 뭘 부탁했나요? 김건희는 구경하지 마라.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내 짐작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적을 써준 거 아닐까요? 노 김건희 이렇게. 네. 아니, 사실은 부적도 써주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지만 마음이 허해져서 연초에 전 보고 오셨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 하나님 믿는 분이 전 보러 다니고 이런 세상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분하고 한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꼭 우리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그 얘기도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